2020년도 첫 해외 일정으로 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 중인 박옥수 목사가 18일 세 번째 국가인 르완다를 방문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르완다 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 2개 TV 방송국, 6개 신문사 그리고 3개 라디오 방송국 등 총 11개 언론 매체가 참석했습니다. 이어 10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르완다 기독교 지도자 포럼이 진행돼 목회자 800명에게 박옥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날 전해진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었습니다. 르완다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정부 및 교육계 인사 초청 박옥수 목사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 대학교 및 공공단체 담당자와 리더들을 초청했고 이날 총 500여 명이 참석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르완다에서 길지 않은 일정 속에 많은 일을 준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옥수 목사의 아프리카 5개국 순방 그 네 번째 국가는 케냐로 19일부터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오전 11시 아서기통과 비숍이 심무하는 구속의 복음교회 박옥수 목사가 주일 오전 예배 강사로 초청받아 말씀을 전했고 담임 목회자인 기통과 비숍은 박옥수 목사가 자신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준 것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과 저녁으로 케냐 나이로비 교회 대예배당에서 외부 목회자들 및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독교 지도자 포럼을 가졌고 20일 오후 1시에는 나이로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IYF와 케냐 공무원위원회 간 MOU 체결식과 이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IYF와의 협력을 통해 나라의 행정을 담당하는 케냐 공무원들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자국민의 변화와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 20일 박옥수 목사는 아프리카의 마지막 행선지인 우간다를 방문했습니다. 박 목사는 입국하자마자 로버트 카얀자 목사가 심무하는 미라클 센터에 방문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밤 11시경 박옥수 목사가 무대에 올라 12시 30분경까지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뻐했습니다. 또한 다음날 오전 10시 임페리얼 로열 호텔에는 세르와다 비숍이 이끄는 우간다 기독교 목회자 연합, 카얀자 목사가 이끄는 미라클 교회 연합, 고드프리 비숍이 캄팔라 지역회장으로 있는 우간다 오순절 교회 연합 소속 교회 등 크고 작은 선교회의 총회장들과 목회자들이 모였고 천여 석이 목회자들로 가득 찬 가운데 박옥수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 목사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우간다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지난 22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서울 경인 지역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박옥수 목사의 아프리카 5개국 방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을 듣고자 연합 예배를 찾았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실버팀에서 댄스 아라리오 그리고 라이처스 스타즈와 아프리카 댄스 주네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성도들은 이번 아프리카 5개국 방문 특집 영상을 시청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 동참했던 이현목 목사가 아프리카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새소리 음악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공연이 있었고 이어 박옥수 목사가 단상에 올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선교회에 일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도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한국문화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행사를 통해 알고 지냈던 외국인, 다문화센터, SNS와 커뮤니티에 캠프 소식을 알려 120여 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대로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말씀 앞에 그들을 얻을 마음으로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생김새, 언어, 나이도 각자 다르지만 바나나 차차 댄스를 함께하며 금세 가까워졌고 부모들도 참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녁에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이은창 전도사와 김재국 집사가 부모와 아이들에게 각각 복음을 전해 말씀을 받아들였고 특별 순서로 가족을 위한 감동 콘서트와 부모님을 향한 엽서 만들기를 하며 참석자들은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因为孩子在学校的就是说学不到的知识都在这次活动中呢能体会到，学校给的就是书本的教育，但是这个就是说通过这2天参加冬令营呢，我就感觉孩子的就是说视野很开阔，玩的也很开心，
因为那个教育的也是非常的好，身体有病吧好治，心理有病不好治，所以就需要有专门的机构呢，心理疏导。以后我们呢，领孩子呢多参加这类活动，对孩子的将来的成长走向社会非常有意义。 인천교회는 종의 음성을 따라 발을 내디뎠을 때 많은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캠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IYF 강릉 지부는 20일과 21일 이틀간 IYF 강릉센터에서 2020 굿뉴스코 페스티벌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총 40여 명의 지원자가 참석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포크댄스, 부서별 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배우고 토의했습니다. 이어 홍호윤 지부장이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마음의 세계를 배운 자원봉사자들이 2월 14일부터 진행될 2020 굿뉴스코 페스티벌에 함께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19일 링컨하우스 대구스쿨은 IYF 대구센터에서 졸업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졸업발표회 축하를 위해 대구수영협회 남정달 회장, 영남이공대학교 김용현 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고 예비 신입생 및 예비 졸업생 가족과 선배들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을 시작으로 문화공연과 편지 낭독 순서로 이어졌고 학생들이 변화된 모습을 트루스토리로 제작했습니다. 이어 김진성 목사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졸업발표회에는 1기부터 3기까지 졸업한 선배들도 함께해 더욱 의미 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1월 21일 파라과이 한희용 목사는 파라과이 센트럴주 우고 하비엘 주지사와 만났습니다. 이날 한희용 목사는 주지사와의 만남에서 IYF에 하는 일과 프로그램, 또 이번에 있을 파라과이 월드캠프에 대해 자료 영상 및 포스터로 소개했고 면담 중 하비엘 주지사는 센트럴주 교육부 부장 로사 나탈리아와 한희용 목사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이후 센트럴주 교육부 부장 또한 면담하며 IYF에 대해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주 정부 관계자들과의 인연이 좋은 결실을 맺어 파라과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 19일 링컨하우스 전주스쿨 4기 학생들의 졸업기념 콘서트가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학부모와 가족, 선배들을 비롯해 도내 각계각층의 내빈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연에 앞서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윤석화 교수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축사했고 학생들의 추억과 감사, 사랑과 꿈이 담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120여 분 동안 관객들을 울고 웃게 하는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링컨하우스 전주스쿨 유홍렬 교장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곧 새로운 세계로 도약할 링컨 학교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마음을 따라 살아갈 앞날을 응원합니다.